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1월 30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요즘에 코스피의 전형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오전장에 가는 척 했다가 다시 오후장이 되면 이렇게 빼버리는 이런 흐름이 오늘도 만들어졌고, 요즘 들어 빈번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도 종가상으로는 비슷했었네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흐름 자체는 조금 다른 것 같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별다른 큰 특징은 없었지만 그나마 제약 바이오 쪽에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자동차, 다양한 업종들은 다소 쉬어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HLB하고 알테오젠 이쪽에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 외에는 로봇 관련주가 많이 빠졌었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은 다소 쉬어갔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오늘까지 4거래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은 6거래 연속으로 지속적인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양매도가 나왔지만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렇다고 큰 특징이 있었던 많은 수급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기관 쪽에서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 보시는 기아하고 또 현대차, 이쪽은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HLB, 한글과컴퓨터, 카카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LG, 삼성물산, LG화학, SK하이닉스, 금호석유 이런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다시 한번 미국 증시에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1.1% 급등이 나왔었고, 주봉상으로 본다면 직전 고점까지는 한 3-4% 정도?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추세라면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S&P 500 이와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S&P 500도 0.7%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은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한다는 것은 개별 종목과는 조금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당시에도 그랬었고,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그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은 2년 동안 주가가 많이 눌렸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힘을 많이 응축했던 만큼 만약에 정말로 돌파하게 된다면 반짝 상승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추이 앞으로 계속 살펴보시고요. 또 S&P 500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돌파하고 나서 지금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직전 고점 신고가 부근이죠.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빠지기보다는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는 이쯤 되겠네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오늘도 부러움을 자아냈고, 또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를 보면 니케이는 0.3%, 대만은 보합이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모처럼 0.6%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점에서 많이 반등을 해줬던 만큼 다시 한번 일정 부분 눌림이 발생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시발점으로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헝다 사태가 지금 시장을 많이 누르고 있지만 어쩌면 그런 부분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고 선반영되었다는 가정을 세운다면 오히려 최근에 청산 이슈가 나왔다고 해도 그게 어쩌면 재료 소멸과 함께 시장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30일인데 오늘하고 내일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의 실적 발표, 이게 현지 시각 기준이고요. 아마도 31일 새벽 이때 실적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FMC도 있죠. 이것도 내일 새벽에 나올 것이고요.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까지
내일 새벽부터 내일 장중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 자회사가 구글이잖아요. 그래서 AI 산업에 대해서도 정말로 실적이 얼마나 찍히고 있는지,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고, 또 삼성전자도 반도체 사업부의 이익이 얼마나 개선이 되었고, 앞으로 1분기라든지 또는 2분기, 나아가서 하반기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런 것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FMC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PCE 지표가 3%대를 하회했잖아요. 그래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만큼 실제로 연준에서도 빠르면 3월 내지는 5월쯤에 정말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그런 것도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지수보다 강한 업종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확실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개별 종목에 코스피 지수를 같이 띄우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전환이라는 뜻인데, 이걸 눌러보면 종목 추가로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업종을 누르고 여기서 코스피를 눌러주면 밑에는 코스피가 나오고 위에는 삼성전자가 나오죠. 조금 더 직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거래량의 차트를 지워버리면 정확하게 코스피 차트하고 위에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눈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눌러주고요. 이거를 다시 전환으로 바꿔주면 그때부터는 어떤 종목을 누르던 간에 삼성 SDI, LG화학, 네이버, 기아, 이렇게 코스피는 고정을 할 수가 있고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을 같이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살펴본다면 지금 보시는 종목은 기아죠. 자동차 관련주예요. 현대차도 같이 한번 볼게요. 현대차보다는 기아의 흐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자동차 관련주를 비교해서 본다면 우선은 코스피 지수보다는 흐름이 훨씬 괜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코스피 고점에서 저점, 그 중심선을 돌파한 뒤에 눌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에 코스피는 그 중심선을 전혀 도달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전 기아를 살펴보면 오히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훨씬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보다 강하다는 것은 한 번씩 눌림이 발생이 될 때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것들을 조금은 활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의 포트는 조금 따로 두고 약간은 짧은 관점에서 스윙 투자도 같이 겸비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참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일단 반도체 흐름은 코스피하고는 흐름이 그렇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질 때는 굉장히 낮게 떨어졌었고, 코스피는 지난 12월 저점을 이탈했었다면 SK하이닉스는 반대로 그 당시에 저점을 이탈하진 않았었죠. 그래서 상승폭뿐만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얼마나 선방하면서 내려오는지, 그런 것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신다면 나중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솔직히 상승폭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꽤나 선방을 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차전지, 코스피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지난 11월 저점, 그 저점을 삼성 SDI는 깨고 내려갔었고 코스피는 절대로 깨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추세가 조금 더 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직전 저점하고 근접하게 내려왔다면 코스피는 다시 더 반등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 종목은 코스닥 종목인 만큼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 쪽으로 다시 바꿔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직접 보유한 종목들이 있다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해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참조해 보시고요. 추세가 조금 더 시장보다 강하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더 상승했던 또는 하락장에서 많이 버텨주었던 그런 것들을 참조해 시장보다 강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공략해볼 수 있는 업종으로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100%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내가 조금 더 시장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기준점 관점에서 꼭 비교를 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 급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 코스피보다는 추세가 훨씬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공략해 본다면 지금 당장은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한 번씩 눌렸을 때 이 순간을 활용해서 진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서 반등이 나왔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참조를 해보면서 필히 눌리는 구간을 활용해서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있다면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시황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에 대해서 그걸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투자를 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이평선이 2, 3, 5, 10, 3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코스피 이평선을 우측으로 클릭해서 기본 차트 보이죠? 그걸 눌렀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5일선, 11선, 21선, 60, 120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